놀라거나 충격을 받아서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실 때 우황청심원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황청심원을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된 뇌 조직도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황청심원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이상 장복을 하신다면 근처의 한의원을 찾아 내가 우황청심원을 오래 먹어도 되는 체질인지 진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이 좋은 우황과 나쁜 우황을 구별하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우황이라고 하면요. 일단 이 표면에 광택이 있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 바스락하는 이런 퍼석퍼석한 느낌이 좀 있음과 동시에 양파처럼 이렇게 여러 겹이 둘러싸인 형태의 우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실제로 어떤 우황이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은지 연구를 했더니 이 겹이 많이 있는 우황일수록 이 유효 성분도 더 좋고 또 효과도 더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황은요, 이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 천연 우황이 있고 합성을 하는 인조 우황이 있는데요. 이 합성을 하는 인조 우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가 아닌 돼지의 쓸개라든지 양의 쓸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쓸개즙과 전분을 합쳐서 합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소에서 얻는 우황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조금 천연 우황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안녕하세요, 좋을 것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이 3년 전쯤부터 이명이 시작되셨다고요? 네네. 3년 전에 특별하게 나 이러고 나서부터 이명 생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계기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 뭐 그냥 우연찮게 귀에서 소리가 나길래 3년 전에 나길래 예.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놔뒀는데 예. 그 한 1년 좀 지나서 차츰차츰 소리가 더 심해진 것 더 같아요. 커지는 것 같으시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소리가 양쪽에서 다 나요. 양쪽에서 다 나시고요. 네네. 아버님 이 소리가 주로 높고 날카로운 소리, 뭐 윙윙윙윙 높은 고주파 소리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웅웅웅 낮거나 울리는 소리에 가까우세요? 좀 뭐 낮다고 봐야죠. 낮은 소리에 가까운 저주파음처럼 낮은 예, 소리가 이렇게 울리시고 맨맨맨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청각이 좀 청력이 떨어지시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제 잘 안 들린다거나? 아, 그 전화를 받을 때 제가 조금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말소리도 예. 좀 적게 들리는 것 같으시고요. 네네. 아버님 요거 이명 관련해서요. 몸 전체 네.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화는 네. 잘 되시고요? 아니, 소화 물량이 좀 많이 항상 더부룩해요. 이렇게 물만 항상? 먹으면은 예. 배가 빨리 꺼지질 않는 편이에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네. 가슴 답답함은 없으시고 네. 잠은 깊게 잘 주무세요? 아, 잠을 제가 못 자요. 수시로 깨요. 불면증도 좀 있으시고요. 네네.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아, 두통도 있고 가끔 어지럽고기도 하고 안 두통도? 이러니까 그게 그런 증세가 가끔 한 번씩 나타나요. 어지러움도 있으시고요. 네네. 두통도 있고. 입이 마르거나 입이 쓰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때로는 또 음식 어떤 때는 쓰기도 하고 뭐 그건 가끔 가다가 아니고 어쩌다 이제 한번 느낄 때 있죠. 가끔 좀 쓸 때도 있으시고요. 네. 아버님 이명 같은 경우는요. 이 설명을 드리면 한방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잡습니다. 더 많을 수는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이 네. 귀에서 소리를 듣는 청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이 있는데 이 네. 신경이 너무 과민해지게 되면 실제 소리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이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이명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신경이 그럼 소리를 듣는 청신경이 과민해지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이 상체, 가슴이나 머리 쪽이나 귀로 열이 많이 몰려 있거나 화가 많이 몰려 있을 때 흔히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단순히 이명 말고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귀 말고 이 머리 쪽
이 증상들이 열이 올라올 땐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첫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 귀의 신경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림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의 진액이 말라 들어가면요, 이 림프액이 부족해지면서 이 젖어 있는 나뭇가지보다는 말라 있는 나뭇가지가 이제 훨씬 바람에 잘 흔들리잖아요. 이 귀 안에 림프액이 말라 들어가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정확한 거는 맥을 잡아봐야 알겠지만 이 위로 열이 좀 올라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네. 번째로 이런 부분들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명이 유발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침 치료든 약물 치료든 이명은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장기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네. 장기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오래 앉아 있을 때 이 허리 뒤쪽으로 좀 뻐근하고 이런 통증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네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2년 정도? 그럼 혹시 다리 아래, 엉치나 다리 아래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나 뭐 저리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엉덩이 쪽까지는 네, 좀 저린 느낌이 있어요. 엉치도 약간 저린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혹시 오래 걷거나 이럴 때는 괜찮으신가요? 오래 걷거나 아니면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통증이 따로 없으세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한 네.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아프다가 네. 좀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혹시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나 이럴 때도 괜찮으시고요? 누워있을 때도 조금 아파요. 누워 있을 때 조금 아프시고요? 네. 혹시 이 허리 통증 때문에 따로 치료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그냥 집에서 네. 뻐근하고 아파서 찜질팩만 제가 하고 다른 찜질팩만? 치료까지는 네. 네. 혹시 그러면은 따로 운동하시는 거는 있으세요? 아니요. 운동은 따로 안 하시고,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다 보면은 근육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체액순환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근육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근육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서 이 길이가 고정이 돼 버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근육 단축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허리 뒤쪽에 근육들이 단축되거나 뭐 요방형근 아니면 중등근이라고 하는 이 허리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좀 짧아진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서 몸의 균형을 맞추거나 할 때 허리에 통증이 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나 물리 치료를 좀 받으시고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면은 일어나서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 오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때 허리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좀 덜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주일째 음식 잘못 드시고 좀 설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음식 드시고 나서부터 설사를 하셨나요? 제가 그전에도 굴전 먹으면은 예. 그전에도 설사를 좀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굴 드시고 설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이번에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굴전을 먹었더니만은 그냥 네.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전에도 그 항생제 잘못 먹어가지고 그때도 또 설사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좀 심하게 그렇게 밥을 먹으면은요, 네. 5시간 있으면은 그게 다 나와야 돼요. 식사하시고 5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때 드신 거를 또 변으로 보시고 네네네. 그 평소에도 그러면 설사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변이 평소 없었어요. 보실 때 평소에는 물고? 없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없었는데 예, 이번에 아. 굴전 먹고서는 그렇게. 혹시 어머님 키랑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키가 64, 예, 53kg요. 53kg시고 네, 그 네.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 받으셨어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치료나 다른 것들은 좀 하셨나요? 약 먹고, 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약 먹고. 그럼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설사와 관련된 약 복용하시면서 좀 치료하는데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뭐 더 심하진 않은데, 예. 낫는 게 같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 변 이게 나오려 그러면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부글부글 끓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보니까 휴지에 이제 막 그냥 너무 많이 저게 휴지를 닦아서 그런지 주위가 헐어서 그런지 피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겁나가지고. 그러면은 변을 보시고 나면은 배 아프던 게 좀 가라앉던가요? 아, 예, 예. 아, 변 보시고 나면은 가라앉아요? 예, 변 보고 나면은 가라앉고, 그리고 변 볼 때 그 항문 주위가 이렇게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요. 아, 항문 통증이 있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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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식사는 잘 하시나요? 예, 식사는 그냥 잘 먹는데 이제 5시간 후에 나오니까 희마리가 없죠. 예, 그러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정 음식을 드셨을 때나 아니면은 상하기가 쉬운 어패류를 드셨을 때 좀 설사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특정 음식을 드실 때마다 좀 안 맞으신다는 거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또 우리가 이제 장에서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잘 섞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대변과 소변을 잘 분리해서 배출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을 반죽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묽은 변이 돼서 그냥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통증이 있는데 막상 변을 보고 나면은 복통은 좀 가라앉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염증을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염증보다도 소화 기능의 이상이 좀 떨어져 있다면,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제 괜찮으신 거죠? 소변 보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네. 통증이 그냥 뻐근하게 그냥 그러고 아우 그래서 너무 이제 설사를 이렇게 하니까 뭐 설사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물 같은 게 아니고요. 예, 예. 변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퍼져서 나온다 그럴까 저기 약간 저기 뭐야. 그렇죠. 예. 예, 그 예, 설사를 오래 하게 되면은 당연히 좀 변에 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변혈이 나온 게 아니시고 설사를 예, 예, 하다가 예. 변혈이 나오신 거기 때문에 설사를 하면은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니까 그 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소화 기능을 이제 북돋아 줄 수 있는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뭘 먹어야 되는. 일단은 담백한 식사를 좀 해주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진맥을 받아보시고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지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86세의 남성분 같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근력이 많이 좀 떨어져 계시고 특히나 허리, 무릎 이런 쪽에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있으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졌을 때 이 무릎을 이제 지탱을 하지 못해서 뼈와 뼈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니 이렇게 관절이 낑기고 닳아서 그래서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약해지면 허리 대신에 엉덩이 근육들이 힘을 쓰게 되고 이 엉덩이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걷는 것들 그렇게 되면은 무릎이 안쪽이 아무래도 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무릎은 가운데 쪽이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아니라 안쪽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약한 부분에 힘이 많이 걸리게 돼서 무릎 관절염이 더 잘 생기게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종아리 근육이 뭉치고 이걸로 인해서 발등 쪽으로 가는 림프나 아니면 혈액 순환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걸로만 봤을 때는 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등이 붓고 그리고 무릎이 이제 아픈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더 정확한 것은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아 보셔야겠지만 한방에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내경이라는 이제 한의학 고서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기운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지 무력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특히나 86세 되신 이제 어르신이시라면 침 치료나 물리 치료들 외에도 한약을 통해서 하지를 보강하고 신장의 기운을 갖다 보태주는 이러한 약을 갖다가 드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황청심원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진정작용, 안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긴장했을 때 가라앉히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이제 또는 아니면은 어떤 큰 행사나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때 이제 긴장될 때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요.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때 우황청심원을 갖다 먹었는데 너무 이렇게 안정이 되어버린 나머지 시험 시간에 이제 졸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소에 내가 많이 흥분하거나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가라앉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황청심원을 갖다가 구급약으로 쓰다 보니까 기절한 사람한테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자칫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황청심 안에 주사라는 약재가 또 들어갑니다. 이 주사는 황화수은, 그러니까 수은의 어떤 이제 화학적 처리를 한 그 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하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처음부터 이렇게 다 보신 건가요? 예, 중간에 봤습니다. 아, 중간에 보셨어요? 예. 예, 그 지금 손바닥부터 팔목까지 이렇게 저리신 건가요? 지금 이제 손바닥은 네. 그 침술에 나서 침을 맞았더니 손바닥 어느 정도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팔목부터 밑으로 절어 내려오면서 네. 가끔가다 이 바른 손이 특히 더하면서 바른 손 손가락 끝이 따끔따끔할 적이 있어요. 또 침 넣는 거 뭐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네. 간략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에서부터 신경이 눌렸을 때 이렇게 네. 이제 어깨, 팔, 그리고 손까지 저린 증상들이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목에서 신경이 저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수가 네. 있겠고요. 그 네. 외에도 목 앞쪽에 이제 근육들이 뭉쳐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아버님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목에서 네.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한 협착증, 이 경추에 이제 그 협착증이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내려가서 여기 이제 팔꿈치 조금 아래 근육들, 팔에 있는 이 아래팔 근육들이 뭉쳐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처럼 이렇게 손목부터 아래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또 네.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가 가는데 차가 어딘가에서 막혔어요. 막혔는데 네. 그 막힌 부분이 어디냐는 결국에 그걸 가봐야 아는 거죠. 대전에서 네. 차가 막히는지 아니면 수원에서 차가 막히는지는 상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목의 네.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깨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팔의 문제인지 손목의 문제인지 이 부분들을 좀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이제 목의 치료를 받았을 때 손 쪽에 증상들이 조금 호전이 되셨잖아요. 예, 손바닥은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목에서 문제가 일단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이제 근육들과 뼈들의 이제 좀 변화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네. 좀 치료들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회복력이 좀 떨어져서 특히나 좀 속도가 더딘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이럴 땐 침치료, 물리치료 외에도 한약을 통해서 내 회복력을 자연 치유력을 갖다 끌어올리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그래서 부분들은 저는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침을 좀 가끔 맞았거든요. 한 보름 맞았거든요. 계속은 아니고. 예. 그랬는데 침을 보름 맞았는데 네. 안 가라앉아서 이거를 신경외과 가서 진료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신경외과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셔도 좋은데요. 네. 일단 침을 갖다가 보름 동안 맞으셨다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지금 치료 기간을 짧게 잡고 계십니다. 아. 우리가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한테 과외를 한 달 맡겨놓고 이 아이가 왜 성적이 안 오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너무 좀 조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이제 증상들은 아무래도 시간들이 좀 길어지셔야 되니까 치료를 갖다가 오랫동안 꾸준히 받으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